사이즈 숫자 옆에 C, R, L 이런 식으로 174cm 이하는 숏, 175에서 185cm까지는 레귤러. 굉장히 디테일한 법칙들이 많기 때문에 맨 위쪽 면 어깨 끝부터 반대쪽 어깨 끝까지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켓 같은 경우에는 카라 위부터 밑단까지 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줄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이 오비 끝에서 옆선을 쭉. 안녕하세요, 한블랙입니다. 저번에 몇몇 구독자분들이 남성복 사이즈 라벨이 조금 헷갈리신다고 댓글로 문의를 주셨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옷 사이즈 라벨 보는 법과 함께 집에서 옷의 실사이즈 재는 법을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 라벨은 나라별로 표기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. 우선 우리나라 사이즈 먼저 볼게요.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보통 남성복 사기는 90, 95, 100, 105, 110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. 이 숫자는요 신체 가슴둘레의 센티미터를 나타냅니다. 하의는 28, 30, 32, 34, 36 뭐 이런 식으로 가죠. 이 숫자들은요 허리 둘레의 인치를 나타냅니다. 여기서 재밌는 거는 상의는 센티미터, 하의는 보통 인치로 표시한다는 건데요. 그래서 요즘은 편하게 둘 다 스몰, 미디움, 라지, 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통일하는 것 같고요. 브랜드에서는 또 각자 입맛대로 뭐 1, 2, 3, 48, 50, 52 등등 정해진 규칙 없이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 패션 현업에서는 보통 인치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부터 인치로 배우고 쓰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인치가 좀 편하기는 합니다. 요즘은 점점 센티미터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인치와 센티미터 둘 다 있는 줄자를 구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. 다음은 일본입니다. 일본은요 보통 0,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. S, M, L, WL, XL, XSL 뭐 이런 식으로도 표기합니다.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태리에서 쓰는 사이즈를 알아보면 44, 46, 48, 50, 52, 54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. 저번에 구독자분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그 사이즈 숫자 뒤에 알파벳이 뭐냐고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. 사이즈 숫자 옆에 C, R, L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하나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. 보통 톰포드나 제냐라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. 이건 바로 숏, 레귤러, 롱, 즉 길이감을 나타낸 건데요. 그 자켓의 소매와 총장 길이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. 간단히 설명하면 키에 따라 추가적인 사이즈를 만든 거죠. 수트 브랜드에서는 핏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왜냐하면 클래식에서는 수트를 입을 때 규격화된 길이감과 법칙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. 예를 들면 셔츠는 자켓 소매보다 반 인치 정도 길게 나와야 되고 총장은 엉덩이 반 정도를 덮어야 되고 등등 굉장히 디테일한 법칙들이 많기 때문에 맞춤 수트가 아닌 기성 수트 브랜드에서는 최대한 완벽한 핏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사이즈지만 길이감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소매는 그냥 수선해서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소매 기장은 늘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. 또 줄이게 되면 아예 패턴과 라인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벽한 핏을 내기가 힘들겠죠. 또 여기서 권장하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는데요. 174cm 이하는 숏, 175에서 185cm까지는 레귤러, 186cm 이상은 롱 이렇게 입으라고 정해놓고는 있지만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고 또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직접 입어보시고 구입하시거나 혹은 실사이즈를 재고 꼭 비교해 보신 후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. 자, 이번에는 옷의 실사이즈 재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
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하실 때 보면 사이즈표가 있고 또 부위별 완성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. 정확히 본인에게 맞는 옷 사이즈를 알고 또 메모장이나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요, 옷을 구매하실 때 일일이 재지 않아도 편하게 쇼핑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일단 집에 있는 자켓들 중에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자켓을 골라줍니다. 입었을 때 가장 편한 자켓이면 되고요. 편하다는 느낌이 가슴 사이즈 기준입니다. 보통 가슴 사이즈가 맞으면 어깨도 대충 맞으실 거예요. 사이즈를 편하게 재는 순서는 어깨, 소매, 총장, 가슴 순으로 재주면 가장 좋은데요. 그 이유는 계속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자 옷걸이나 얇은 옷걸이 말고요, 이렇게 어깨 쪽에 볼륨이 있는 남성용 옷걸이에 걸어 주셔야지 정확하게 재기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자켓을 옷걸이에 걸어 주고 단추는 하나만 채워 주고요, 그 다음에 뒤집어 줍니다. 어깨는요, 이렇게 뒤쪽에서 재주는 게 편합니다. 맨 위쪽 면 어깨 끝부터 반대쪽 어깨 끝까지 일자로 재줍니다. 그랬을 때 지금 어깨 사이즈는요, 약 47cm 정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재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어깨 한쪽 끝에서 가운데 봉제선까지 재주신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주셔도 됩니다. 지금 23.5cm 정도가 나오니까 곱하기 2 하면 47cm 맞죠? 자, 이번에는 자켓 소매 기장을 재볼 건데요. 소매를 잴 때는 자켓을 이렇게 옆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이 어깨 끝부터 이 소매 끝까지 줄자로 재주시면 되는데,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어깨 부분이 지금 입체적으로 좀 둥글기 때문에 이 줄자를 여기다가 대고 재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또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소매는 인치로 재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제가 인치로 한번 재보겠습니다. 줄자를 어깨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잡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 1인치 부분을 이 어깨선과 위치시킨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살짝 고정해줘서 잡으면 여기서 1인치부터 시작해서 쭉 재주시면은 25 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1인치만 빼주시면 이 소매 기장이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소매 기장은 24 반이 되는 거고요.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, 줄자가 너무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정확히 위치시킨 다음에 사이즈를 재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총장인데요. 총장도 마찬가지로 옷을 뒤집어서 뒤쪽에서 재주시는 게 편합니다. 자켓 같은 경우에는 카라 위부터 밑단까지 재는 게 아니라 카라를 들어서 이 넥 아래쪽 봉제선부터 밑단까지 재주시는 게 총장 길입니다. 그래서 이 자켓의 총장을 재보면 약 76cm 정도가 이 자켓의 총장입니다. 가슴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자켓을 이렇게 바닥에 눕혀 놨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단추를 하나만 채우셔야 되는데요. 만약에 밑단추까지 채우시게 되면 자켓이 이렇게 형태감이 깨지기 때문에 제일 윗단추 하나만 채우신 상태에서 자켓에 주름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평평하게 이렇게 바닥에 붙여놓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. 그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소매를 위쪽으로 만세하듯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소매를 들어 올려준 상태에서 보면 이 소매 끝과 이 가슴 끝 아몰 경계선이 이렇게 정확히 노출이 되잖아요. 이 끝과 이 끝을 줄자로 재주시면 그것이 바로 가슴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. 자, 한번 재볼게요.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52cm 정도가 나옵니다. 반둘레로 약 52cm 정도가 나오니까 둘레로 하면 104cm 정도가 이 자켓의 가슴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번엔 바지 사이즈 재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허리부터 재줄 건데요. 허리를 재실 때는 이 오비 부분을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줄자를 원단 안쪽에 이렇게 넣고 반대쪽까지 일자로 쭉 빼보시면 반둘레 약 42.5cm 정도가 나오니까 둘레로 치면은 85cm, 인치로 치면은
33 반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또 포인트는요, 바지는 일자 오비와 휜 오비라는 게 있는데, 보통 남자 바지는 이렇게 일자 오비라서 양쪽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재도 무리가 없는데요, 여자 바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휘어진 오비로 만들게 되는데, 그 이유는 힙과 골반이 남자보다 굴곡이 심하기 때문인데요, 이럴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일자로 재면 안 되고요, 자연스럽게 놓이는 형태감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허리의 끝과 끝을 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힙 사이즈를 재볼 건데요, 힙 사이즈는 명확히 어디라고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보통 바지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우리가 힙 사이즈라고 부르는데요, 또 이렇게 주름이 있을 경우에는 주름 분량을 포함하냐 주름 분량을 빼고 재냐, 이 상태에서도 또 갈리게 되는데요,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평평하게 놓은 상태에서 가장 튀어나온 끝과 끝 부분을 그냥 힙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. 52cm 정도가 나오니까 둘레로 치면은 104cm 정도 되죠.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, 보통 사람의 가슴 사이즈와 힙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허벅지를 한번 재볼 건데요, 보통 허벅지까지는 잘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이왕 사이즈 재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허벅지도 어떻게 재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허벅지를 잴 때는 아까 자켓에 소매를 들어 올렸던 것처럼 바지도 이렇게 한쪽을 들어 올려주면 재기가 편합니다. 이렇게 앞판 패턴이 정확하게 바닥에 눕혀지도록 만들어 주고요, 이쪽 아래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봉제선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을 보통 사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, 자, 이렇게 사거리 꼭지점에서부터 약 3인치 정도를 내린 부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재주시면 되는데요,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줄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, 이 원단 끝에서 수직으로 만나게끔 90도가 되게끔 사이즈를 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쟀을 때 지금 허벅지 사이즈는 12 반이 나오니까 둘레로 치면은 25인치가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는 미디 길이를 재줄 건데요, 미디는 이 앞미디와 뒷미디가 있는데, 보통 앞미디 길이에 따라서 뒷미디 길이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앞미디 길이만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. 앞미디 길이를 잴 때는요, 이 오비 끝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사거리에 이 꼭지점까지 재주시면 되는데, 약 29.5c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원래 원칙적으로 재려면 앞판 패턴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주시는 게 맞는데, 이렇게 재면은 조금 짧거든요. 근데 또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나 브랜드에서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재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거리 꼭지점까지 재주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총장을 재볼 건데요, 총장을 잴 때는 이렇게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이 옆선의 끝과 끝을 재주시면 됩니다. 이 오비 끝에서 옆선을 쭉 밑단 끝까지 재주시면 약 102cm 정도가 나오죠. 이 바지의 총장은 102cm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밑단을 재볼 건데요, 밑단을 잴 때는 이렇게 바닥에 그냥 평평하게 눕혀서 재주시는데, 이렇게 앞에 만약에 주름이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주름이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재주시는 게 편합니다. 끝과 끝을 재주시면 이 바지의 밑단은 약 17cm 정도가 되는 겁니다. 둘레로 치면 34cm가 되는 거죠. 자, 오늘은 사이즈 라벨 보는 법과 사이즈 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? 온라인 쇼핑하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패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한블랙이었습니다.